안녕. 오늘부터는 선 얘기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원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원. 원. 원, 투, 쓰리, 포 할 때 원이 아니고, 원, 도형 원.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는 도형 속에서의 원을 다뤘었는데, 이제는 그 전에 직선도 하나의 방정식, 식으로 표현했죠. 원도 얘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도형 동그랗게 나오는 이 원이라는 도형을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떤 단원을 다루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의를 아는 것부터. 쿠키 왔어. 우리 고양이 쿠키 왔네요. 자, 정의부터. 원의 정의는 뭘까? 음, 정의를 모르면 나머지 뒤의 내용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의가 제일 첫 번째고, 정의에서부터 성질들이 나오고, 모든 원리가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의는 꼭 알아두세요. 이 평면이잖아. 여러분들 쓰고 있는 연습장 평면.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 얘가 이제 정점이야. 그 말은 얘가 유동성이 없고 고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A, B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점이다.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 얘는 임의의 점이야. 근데 이 같은 거리,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여기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뭐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만큼의 거리 떨어져 있는 점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몇 개나 있을까? 그렇지, 무한 개 있겠지. 그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 점들의 모임 또는 자취. 자취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말하는 거거든. 이 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게 연결되다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그리겠죠. 이거 조금만 더 이쁘게 그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안 동그라면 또 뭐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 칠판에서는 정말 동그랗게 잘 그려. 자,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점들의 모임 또는 점들의 자취.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원의 정의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원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명칭들을 좀 알아보면 원래 정점이었던 것은 원에서는 명칭이 중심이 되겠지. 그리고 일정한 거리. 그렇지. 얘는 반지름. 근데 반지름을 영어로 R 이렇게 radius R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주로 이렇게 표현 많이 할 거니까 중심은 O라고 표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요 점들 자취가 요 테두리 얘거든 테두리 요 테두리를 원에서는 뭐라 부를까? 그렇지 원주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하나 더 그어보면 여기서 각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요거는 이름이 뭘까요? 음, 중심에서부터 만들어진 각이라서 얘 이름은 중심각 그 다음에 요 점의 이름을 A라 하고 이름은 A고 좌표는 X, Y인 겁니다. 요 점의 이름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르는 요 원주의 일부분 얘를 뭐라 부를까? 얘는 호입니다. 호 AB 표현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왜냐면 호는 원주의 일부분이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봐. 선분으로. 그럼 얘는 이름 뭘까? 얘는 현 AB입니다. 우리 현악기 할 때 뭐 가야금 이런 거 보면 한 고정된 한 점에서부터 현까지 줄로 쫙쫙 이어놨잖아. 그 현이 둥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지. 그래서 현 AB의 표현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선문처럼. 그러면 요 사이에 조그만 모양의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현과 호로 둘러싸여진 이 모양. 여기 빗금친 이 모양. 얘는 뭐라 부르게? 뭐라 부르게? 얘는 활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활골. 그 다음에 계속 알아봅시다. 요거는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진 요 치즈케이크 같은 모양.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진 요 모양은 이름이 부채꼴. 부채 펼친 모양 닮았다 그래가지고 부채꼴. 그 다음에 원주위에 한 점이 있는데요. 얘를 점 C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이 복잡하니까 따로 긋자. 이렇게 하나 현을 긋고 이렇게 하나 현을 그었어. 그럼 여기도 각이 만들어지거든. 이러한 각을 뭐라 그럽니까?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은 중심각. 얘는 원주에서 만들어진 각이니까 그렇지, 원주각.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원을 다루면서 소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 가지 내볼게. 이렇게 하나 해보자. 여기서부터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선 지름이 되겠지? 요거 부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원주의 일부분 요만큼, 방금 그린 요만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밖에 뭐 일났나? 지금은 새벽이 아니라 오후인데 오후에 촬영하니까 역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크게 보면은 얘는 반원이에요.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반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져 있네. 반지름 호로 둘러싸여져 있네. 뭐라고? 부채꼴. 대빵 큰 부채꼴. 또 그렇지, 현과 호로 둘러싸여진 부분, 현과 호로 둘러싸여진 부분 뭐라고? 활골. 대빵 큰 활골. 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를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익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원의 정의에 따라서 원이라는 도형이 어떻게 그려졌고, 그리고 원에서의 용어들이 어떤가를 알아본 것이고, 이제는 원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정점 A, B. 얘는 유동성이 있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점이야. 그래서 변수 x, y를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네. 그래? 점과 점 사이 거리 처음에 배웠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우리 잘 구할 수 있거든. 이제는 익숙하거든. x값 차에 제곱 더하기 y값 차에 제곱 해버리지 뭐. x값 차에 제곱 더하기 y값 차에 제곱 루트 씌우면 그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만큼이래. 거리를 뭘로 표현한다고? r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루트가 있는 이런 모양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복잡해 보이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 어차피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면 얘만 쏠롱, 알맹이만 쏠롱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루트만 벗겨지겠지. 이렇게 해서 얘도 제곱해야지 등식 성립하니까 r 제곱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러한 식이 써 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거꾸로 한번 알아보자. 방금은 원의 정의를 통해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알아본 거고,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써 있는 식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를 보는 겁니다. 형태상 원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야 A, 중심, 그리고 반지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그래서 가만 봤더니 X에 A를 빼고 있고 Y에 B를 빼고 있죠. 원래 중심 좌표가 A, B였거든. 아, 그러면 X에 빼고 있는 것이 중심 좌표의 X 좌표, Y에 빼고 있는 만큼이 중심 좌표의 Y 좌표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얼마를 빼고 있는지, 얼마를 빼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우변에 있는 값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만큼이 반지름이다 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x-5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할까? 7 이렇게. 그러면 중심 좌표가 얼마입니까? x에 얼마를 빼고 있니? 5를 빼고 있지. 그럼 5, y에는 얼마를 빼고 있니? y에는 사실은 빼기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반지름은 얼만데? 이 값의 루트. 왜냐하면 이거는 반지름이 제곱이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도 해보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x 형태에 따라가면 됩니다.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하고 제곱 더하기 y, 얘는 이제 고정된 거고, 빼기 y 중심 좌표 3, 그리고 제곱, 얘도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반지름의 제곱 쓰면 된다. 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가로의 제곱, 가로의 제곱, 이거 전개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겠나? 감 한 번만 전개도 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전개 한번 해볼까? 얘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왼쪽으로 이항해보자.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2차가 y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1차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이거 y 1차 마이너스 2by, 나머지 a제곱, b제곱, r제곱은 다 상수항이거든. 그래서 끝으로 몰아서 써봅시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런데 우리 또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2a 얘를 간단하게 a라 치환하고, 마이너스 2b 얘를 간단하게 b라고 치환하고, 얘 어차피 어떤 상수값이 나올 거거든. 그 나오는 값을 c라고 치환을 하고 다시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얼마의 x 플러스 얼마의 y 플러스 상수값 얼마는 0, 이런 식이 나와요. 이 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 이 원의 방정식에서부터.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방정식이야? 그렇지. 얘도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지. 됐나? 요 식과 요 식은 똑같은 식인 겁니다. 그래서 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이제 표준형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줄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형인데,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하고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일반형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원의 방정식이야. 하지만 이 일반형의 형태를 취할 때는 이게 진짜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보기는 쉽지 않아.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x제곱, y제곱은 반지름 제곱이 고정되어 있거든. 다만 x에다가 빼기 얼마 되어 있고 y에다 빼기 얼마 되어 있는지 얘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형태를 알아보기가 좀 쉬워요. 요런 틀을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이 이창, x 이창과 y 이창 앞에 있는 개수들이 서로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둘 다 1이면 정말 쉬운 상태거든. 왜냐면 요걸 다시 요렇게 1번의 표준 형태로 돌릴 때 편하니까. 근데 1이 아니라 다른 값이라도 둘 다 뭐 3, 3이라도 양변 나누기 3 해버리면 똑같이 1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차항 개수가 서로 똑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 나온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 그래서 이 식에서는 이 x와 y가 서로 곱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 중에서 xy 항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런 모양으로 못 바꿔. 그래서 xy 항이 들어 있으면은 요 비슷한 모양을 갖췄더라도 걔는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참고로 요거 이차항 개수 달라지면은 얘가 이제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찌그러지면서 이제 타원처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한인에 올라가면 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모두 갖췄어. x 이창, y 이창이 있는데 개수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xy 항도 안 껴 있어요. 형태는 모두 같아요. 근데 막상 얘를 표준으로 바꿔봤더니 우변의 상수항 제곱이 이 상수항 나오는 값이 0이나 음수로 나와버리면 오씨 반지름이 0이거나 음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를 다 살펴줘야지 요런 일반형 갖춘 요런 형태가 진짜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는 방금은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 이번에는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요거를 조금만 올릴까.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표준으로 만들 건데 우리 x값들 서로 모아야 하니까 처음에 x제곱 그 다음에 x 1창에 모읍시다. 플러스 ax 그 다음에 얼마의 상수가 필요하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2차항 개수가 1일 경우에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오면 돼. 반의 제곱. 반은 2분의 a잖아.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얘가 상수항으로 오면 되고 당연히 얘는 빼기 4분의 a 제곱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y 제곱 그 다음에 y 1차인 플러스 by 얘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라서 2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반이 2분의 b니까 제곱하면 4분의 b 제곱 이 상수항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 썼고 상수항 안 썼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런데 좌변에 이만큼 더 있으니까 우변에도 4분의 a 제곱 더하고 또 좌변에 이만큼 더 있으니까 우변에도 4분의 b 제곱 더하고 상수항은 이항되어서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 따라왔죠? 그럼 얘는 원래 뭐 하려 했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럼 x 그다음에 절반 2분의 a 제곱 플러스 y 그다음 1차항 계수 절반 2분의 b 제곱은 뭐 분모가 4네? 그러면 통분하지 뭐.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는 4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4c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이었던 이런 모양을 다시 표준형 형태인 이런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또 해석해봐야지. 중심좌표가 얼마인데요? x에 얼마를 빼고 있니? 마이너스 2분의 a를 빼고 있고요. y에 얼마를 빼고 있니? 마이너스 2분의 b를 빼고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중심좌표예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하면 여기 루트 씌워야 돼. 루트를 씌우게 되면 당연히 분모는 그냥 2 나올 거고 분자는 루트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전체가 이 루트 속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이 형태가 정말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0보다 커야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분모는 양수라서 0보다 커. 무엇만 해결되면 되겠어? 이 분자.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얘가 0보다만 커진다 그러면 이 전체값이 양수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식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이 요 값인데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분자에 해당하는 이 값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돼. 근데 이걸 그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식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과정으로 바꿔서 판단하면 돼. 바꾸는 과정은 이미 충분히 숙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생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바꿔버리세요. 뭔가를 자꾸 외워서 끼워 맞춰 놓겠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마무리. 자, 오늘부터는 원을 하는데 원이 뭔데? 그러면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표현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r이라 그랬으니까 걔를 이용해서 이런 표준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x의 뺀 만큼 y의 뺀 만큼이 중심좌표고요. 우변에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말고 또 다른 표현 방식이 있대요. 뭐? 얘를 전개하는 방법. 이런 거. 얘를 전개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식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진짜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x 이차항이 존재하는데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꼭 1이 아니라도 같은 값이면 양변 나누기 그 값 한 1 만들 수 있으니까 x 이차항이 존재하고 그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xy가 곱해진 항, xy 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지름이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양수가 자동으로 된 거고 분자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 얘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진다?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원이 뭔지 알아봤고 원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자, 자꾸 클릭하세요.